어머니가 두 아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평생 서로를 미워해온 형제를 화해시키려는 자리였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믿고 호위병도 없이 그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형은 칼을 숨긴 병사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잠시 뒤 어머니는 작은 아들의 피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의 황궁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형제는 어쩌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그리고 어머니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쓴 로마 제국 쇠망사, 오늘은 그 6번째 장을 펼칩니다. 로마 역사에서 가장 참혹한 형제 다툼 카라칼라와 게타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두 형제의 아버지, 황제 septimius 세베루스에서 시작합니다. 세베루스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낮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냉철한 황제에게는 남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별점과 꿈풀이 같은 점성술을 깊이 신봉했던 것입니다. 첫 아내를 잃은 뒤 새 아내를 고를 때도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운명을 타고난 여인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시리아 에메사에 사는 한 처녀의 소문을 듣습니다. 장차 왕비가 될 별자리를 타고났다는 여인이었습니다. 세베루스는 곧바로 청혼했고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율리아 domna입니다. 기번의 기록에 따르면 율리아는 별이 약속한 모든 것에 어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름다웠고 굳센 정신과 뛰어난 판단력을 지녔습니다. 학문과 철학을 사랑해 당대의 학자들이 율리아 곁에 모여들었습니다. 이 결혼에서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형 카라칼라와 동생 게타입니다. 아버지와 온 로마가 두 왕자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뀝니다. 기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형제는 거의 젖먹이 시절부터 서로를 향해 풀 수 없는 미움을 품었다. 나이가 들수록 미움은 깊어졌습니다. 저마다 입속을 챙기려는 측근들이 그 불시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극장도 전차 경기장도 궁정도 두 패로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세베루스는 어떻게든 두 아들을 붙여보려고 애썼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의 칭호를 내렸습니다. 로마 세계가 처음으로 3명의 황제를 한꺼번에 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공평한 대우는 오히려 경쟁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사나운 형은 맏아들의 권리를 내세웠고 온순한 동생은 백성과 병사들의 마음을 얻어갔습니다. 절망한 아버지는 무서운 예언을 남깁니다. 약한 아들은 강한 아들의 손에 쓰러질 것이다. 그리고 강한 아들은 제 악덕에 스스로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이제부터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 무렵 머나먼 브리타니아에서 전쟁 소식이 날아듭니다. 북쪽의 야만족이 로마 속주를 침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세베루스는 이 소식을 방했습니다. 아들들을 로마의 사치와 향락에서 떼어놓을 명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때 세베루스의 나이는 이미 60을 넘겼습니다. 통풍이 심해 걷지 못하고 감에 실려 다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아들과 대군을 이끌고 몸소 그 먼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성벽을 넘어 섬의 북쪽 끝까지 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칼레도니아의 전사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마군을 괴롭혔습니다. 늪과 언덕을 지나는 겨울 행군과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로마군 5만 명이 넘게 쓰러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무서운 일이 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병세가 깊어지자 큰아들 카라칼라의 야심이 꿈틀거린 것입니다. 카라칼라는 아버지의 남은 날을 줄이려고 여러 번 손을 썼습니다. 군대의 반란까지 부추기려 했습니다. 늙은 황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의 엄격함은 아버지의 정 앞에서 녹아내렸습니다.
고민하고 위협했지만 끝내 아들을 벌하지 못했습니다. 기번은 이 마지막 자비가 오랜 잔혹함보다 제국에 더 치명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재촉했습니다. 세베루스는 브리타니아의 요크에서 65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황제에 오른 지 18회째 되던 때였습니다. 밑바닥에서 세계의 주인 자리까지 올라본 사람.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말이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나는 모든 것이 되어보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들들에게는 화목을 부탁하고 군대에는 아들들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곡한 유언은 두 아들의 마음에 끝내 닿지 못했습니다. 두 형제는 나란히 황제로 선포되어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제는 갈리아와 이탈리아를 지나는 내내 같은 식탁에 앉지 않았습니다. 같은 집에서 잠들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독약과 칼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형제는 거대한 황궁을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서로 통하는 문과 복도는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기번의 표현을 빌리면 마치 포위당한 성처럼 초병이 세워지고 교대되었습니다. 형제가 얼굴을 마주하는 것은 공식 행사뿐이었습니다. 그것도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저마다 무장한 부하들에 둘러싸인 채였습니다. 한 지붕 아래에 2개의 적국이 들어선 셈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놀라운 방안이 나옵니다. 마음을 합칠 수 없다면 아예 제국을 나누어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건까지 꽤 구체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형 카라칼라는 유럽과 서쪽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동생 게타는 아시아와 이집트를 받아 알렉산드리아나 안티오크에 대읍을 정합니다. 두 나라 사이의 해협에는 대군을 늘 주둔시키기로 했습니다. 수백 년을 하나로 이어온 로마 제국을 동서로 쪼개는 분화란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 소식의 놀라움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때 협상을 멈춰 세운 것은 어머니 율리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흘린 눈물 앞에서 분화란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도 풀리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았습니다. 둘 중 하나만 다스릴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쓰러져야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형 카라칼라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길을 택합니다. 카라칼라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어머니의 간청을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인 것입니다. 화해하겠다. 어머니의 처소에서 동생을 만나겠다. 어머니 율리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서로를 겨누던 두 아들이 드디어 한자리에 앉게 된 것입니다. 동생 게타도 어머니가 마련한 자리를 믿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방에는 이미 죽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카라칼라가 칼을 지닌 백인대장들을 미리 숨겨둔 것입니다. 형제의 대화가 한창 무르익던 그때였습니다. 숨어있던 병사들이 칼을 빼들고 게택에 달려들었습니다. 게타는 어머니의 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기번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넋이 나간 어머니는 두 팔로 아들을 감싸 지키려 했다. 그러나 헛된 몸부림 속에 손을 다쳤고 작은 아들의 피를 온몸에 뒤집었었다. 그러는 동안 큰아들이 암살자들을 다그치며 거드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어머니의 품 안에서 동생은 형이 보낸 칼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를 저지른 카라칼라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근위대 진영까지 내달렸습니다.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 연극을 시작합니다.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해서 간신히 몸을 피했다. 나는 충성스러운 그대들과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 병사들은 게타를 아꼈기에 술렁였습니다. 그러나 카라칼라에게는 확실한 설득 수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18회 동안 모아둔 재산을 단 한 번의 하사금으로 통째로 풀어버린 것입니다. 병사들의 불만은 돈 앞에서 잦아들었습니다. 군대가 손을 들어주자 원로원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죽은 게타는 형식뿐인 장례와 함께 신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때 카라칼라가 남긴 말이 전해집니다. 신이 되어도 좋다. 살아있지만 않다면. 그러나 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생을 없앤 카라칼라는 이제 동생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게타의 친구라는 이름 아래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전해집니다. 게타를 모셨던 호위병과 하인들이 먼저 끌려갔습니다. 게타 덕에 자리를 얻은 장교들과 그 식솔들까지 뒤를 따랐습니다. 게타의 죽음을 슬퍼한 사람도 그 이름을 입에 올린 사람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옛 황제 페르티낙스의 아들은 농담 한마디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진 황제로 이름 높던 마르쿠스의 마지막 남은 딸까지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금지령은 어머니를 향했습니다. 카라칼라는 궁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귀부인들과 함께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며 눈물마저 금지한 것입니다. 기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비탄에 잠긴 율리아는 탄식을 삼키고 한숨을 억눌러야 했다. 그리고 아들을 죽인 자를 기쁨의 미소로 맞이해야 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울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라칼라는 편안했을까요? 기번은 그 죄가 벌을 피해가지 못했다고 기록합니다. 정무도 쾌락도 아첨도 카라칼라를 양심의 가시에서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카라칼라는 고통 속에서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성난 아버지와 동생의 형상이 자꾸 눈앞에 살아나 나를 꾸짖는다. 아버지가 남긴 예언의 절반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약한 아들은 강한 아들의 손에 쓰러졌습니다. 남은 절반, 그러니까 강한 아들이 제 악덕에 무너진다는 예언은 다음 이야기에서 완성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베루스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남긴 말은 모든 것이 되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탄식이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고도 두 아들의 화목 하나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리아는 왕비가 될 운명을 별이 약속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운명의 끝은 아들의 피를 뒤집어 쓰고도 울지 못하는 어머니의 자리였습니다. 재산과 권세는 나눌수록 다툼이 되지만 마음은 나눌수록 화목이 됩니다. 형제가 갈라가진 것은 궁정과 제국이었지 부모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남기는 일보다 잊는 일이 어렵고 이기는 일보다 품는 일이 어렵습니다. 오늘 형제자매의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안부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어머니가 마련한 화해의 자리는 이렇게 로마에서 가장 참혹한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홀로 남은 카라칼라가 어떤 폭정을 펼치다 어떤 최후를 맞는지 살펴봅니다. 그 뒤를 이어 나타난 기이한 소년 황제 엘라가발루스의 이야기도 함께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